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왜 중학교 때 100점을 받는지 그 이유, 그 다음 그 학생들 중에 왜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성적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즉 이 인근 중학교들의 시험지입니다. 주요 중학교들, 그리고 이 인근 주요 고등학교들 시험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중계동에 있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중계동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사실상 전국에 있는 괜찮은 고등학교들을 기준으로 해도 전혀 빠지지 않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준비한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제 손에 지금 있는 중학교들이 B중학교, U중학교, 그리고 S중학교, 그 다음 J중학교, 이렇게 4개 정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계동 번역에 계신 분들은 B 그럼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거기입니다. 이 유형을 보면요, 10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점. 보이나요? 자, 결국은 10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꼬지 않았어요.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영영사전식 풀이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주어진 대화가 어색하게 짝지어진 것인데 교과서에 다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해석 문제 너무 쉬운 게 있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리스닝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본문에 나온 것들 중에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스타일의 문제죠. 그런데 교과서에 있는 지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운 스타일이지만 착실하게 그냥 본문을 암기한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는 어법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구나,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법을 잘 알아서 푼 게 아니라 외워서 푼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 외우기도 했는데 어법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학습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성적이 유지가 됩니다. 요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글의 순서 문제인데 본문 그대로고요. 서술형 주관식인데 밑줄 친 A의 우리말에 맞는 영어 문장, 즉 본문 내용이 쭉 그대로 있는데 교과서와 동일하게 그 중에 하나만 영어 파트를 한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영어 문장을 쓰라고 하는데요, 변형이 없습니다. 그대로 암기한 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도입니다. 그 중에는 진짜로 영작해서 맞추는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맞는 내용이어도 조건이나 선생님 의도에서 벗어나면 틀리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냥 암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도 그렇게 드는 거죠.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 많지만 조건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서술형 필요하다면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거나 다른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과서 그대로 쓰면 돼요. 글의 순서 문제, 이거 틀리면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글의 순서 같은 거는 그냥 단순 암기거든요. 그 다음에 글의 일치,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들 틀리면 저한테 진짜 혼납니다. 그건 그냥 공부 안 한 거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멍 때렸거나. 또 서술형 주관식이 있어서 되게 어려운 척하고 있는데 결국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중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이 U중학교가 모 중학교인데 여기가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여기 문제를 보면 프린트 부교재를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단어들의 관계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이걸 되게 애매하게 함정을 파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다음 영영풀이가 의미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도 풀만합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교과서 위주로 해주고 약간의 영어 지식만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주어진 표현의 뜻이 잘못 쓰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레벨에서 모두 골라라 그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올바른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렇게 좀 어려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있는 거를 변형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암기의 양이 이 학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기가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해서 풀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정답 2개.
예,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골라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참 제가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하는 중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네요. 자, 15번 문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애석하게도 이 학생은 틀렸습니다. 이게 이 문제거든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아주 쉽게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못 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다음 거는 문맥상 들어갈 낱말로 올바르게 짝짓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많이 어렵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루어요. 이 학교의 특징은 딱히 주관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컨텐츠를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객관식의 탈을 쓴 주관식. 주관식보다 더 어렵다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S중학교인데 S중학교는 쉬운 편이에요. 최근에 좀 어려워졌는데 예, 역시나 아까 B중학교처럼 대부분이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법상 옳은 것을 2개씩 골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네, 작년에 다 분석했던 자료들인데 예, 그런 분포를 보입니다. 제2중학교 하나 볼까요?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짝지은 것은,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대화 내용, 올바른 문장의 개수,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눈에 띄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네요.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좀 서술형 주관식을 좀 볼까요? 네, 역시나 뭐 교과서를 외우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자, 중등 문제는요, 이렇듯 교과서를 암기만 해주면 양이 많지 않아요. 2개 과에서 3개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100점이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뀌게 되죠. 자, 이거는 Y 여고입니다. 어딘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친구는 성적을 잘 받았네요. 그런데 벌써 문제가, 자,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지하고 얼핏 보세요. 그냥 이 문제지 보세요. 얼핏 문장의 개수가 보이세요? 문장의 개수 어마무시합니다. 장수는 똑같은데 면적이 넓어지고 지문수가 엄청 많아졌죠. 그런데 이 지문이 범위에 있는 지문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등 과정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이건 뭐 거의 8분의 1, 10분의 1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산하시면 돼요. 그 배수만큼 범위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무조건 어렵다는 걸 몰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행히 맞췄네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한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길게 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법상 틀린 것들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걸 요구해요. 그리고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2문제가 있고, 그 다음 빈칸추론 3점짜리, 3.8점짜리 빈칸추론, 3.5점짜리 빈칸추론. 이거는 2점짜리 접속사 빈칸 2개 넣는 거예요.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 수능 스타일의 문제로 다 변형이 돼 있어요. 근데 글의 순서라고 해도 지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정보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제대로 공부 안 했을 경우엔. 암기로 대처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루다가 이 Y 여고의 특징은 서술형 주관식이죠. 서술형 주관식이 주어진 단어 조금을 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서술형 주관식은 모든 단어를 다 준 다음에 흩어놓고 맞춰라. 혹은 그렇게 맞추는데 동사는 원형만 주고 필요한 시제로 바꿔 써라 정도. 근데 이거는 몇 단어만 주고 이 단어 꼭 이용해서 만들어라 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문제가 지금 2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주어진 단어에서 찾아 어법에 맞게 고쳐 쓰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또 요약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약이 수능에는 2개의 빈칸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는 3개의 빵꾸가 뚫려 있어요. 블랭크가. 그리고 각각의 그 블랭크에 알맞은 형태로 바꿔 써야 돼요. 그게 또 서술형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Y 여고와 D 여고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긴 지문을 줍니다. 그 다음에 흐름에 맞게 본문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해서 집어넣으래요. 빈칸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빈칸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하나, 둘, 셋 주고 그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냥 위 지문에서 틀린 거 3개를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번호도 주지 않는 거예요.